5분도 집중하지 못하겠다고요? 그럼 당신은 디스토피아 세계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래도 쉬운 길을 추구하겠다고? 인생이 좆됩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 수 있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10분만 투자해서 자신의 생각에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 아껴줄 수 있다면 믿으실 건가요? 이 생각 하나만 바꿨더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인생은 쉬운 길을 추구하면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남성분들을 코칭하고 있는데, 남자의 삶을 가장 망치는 주범이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쉬운 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할게요. 그것은 돈, 여자, 커리어 등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문율 같은 거예요. 단적인 예로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제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랑 원나잇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짜릿하다는 거야. 익스트림 스포츠처럼. 그리고 클럽에서는 외적으로 거듭난 남자만이 예쁜 여자랑 원나잇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클럽에서 여자랑 원나잇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럽이나 나이트, 라운지 이런 곳들만 5년 넘게 돌아다니면서 원나잇을 하고 다녔어요. 그 5년이 넘는 시간 이후에 그 친구는 결국 저를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까요? 바로 판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판돈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쌓은 가치입니다. 번식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치요. 그 쌓인 가치로 화폐로 교환하는 게 세상의 교환 메커니즘입니다. 카지노에서는 중심 오링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판돈이라면 시행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대는 0으로 수렴한다. 하지만 단기적인 게임은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쉬운 길만 추구하는 바람에 판돈을 쌓는 걸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원나잇을 추구하는 습관이 몸에 깊숙이 배겨서 여자와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도파민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매력적인 남자로서 기능하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자와 당장 쉽게 잠자리를 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어 하고요. 여자를 좋은 쪽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나의 쾌락의 원료로 객체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보상심리가 발동해서 여자와 잠자리 하는데 얼마 들었지? 애프터 비용 지금 한 15만 원 썼는데 내가 이 정도 썼으니까 당연히 여자는 나한테 몸을 줘야지,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뭘 얻었죠? 각종 성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판돈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소모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잘된 건 왜 잘된 건지, 어떤 부분이 먹힌 건지, 안 되는 건 왜 안 되고, 부족한 건 뭔지, 이런 메타인지적인 관점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판돈을 키울 수가 없겠죠. 판돈을 키울 수 없다면 자신의 시드를 견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판돈을 키우지도 않는데 시드만 축내고 있다? 여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느낌들을 감지하는 센서가 발달한 여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성적 자원을 공짜로 테이크하려는 남자에게 마음에 들더라도 룰과 규칙을 세우겠죠. 당연하겠죠? 자신의 자원을 뺏어가는 남자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관계적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니까요. 오빠, 절 얼마나 가볍게 보셨으면 같이 있자고 얘기하는데 당황스러웠어요 라며 자존심 상한 걸 남자에게 돌리고 그걸 회복할 수도 있겠죠. 오빠, 저는 10번 만나야 마음이 열려서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기다려줄 수 있죠? 이런 장난하세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하죠. 이 일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하다 보니 당연히 마음이 지칠 거 아니에요.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섹스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본능상.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발동해서 주말에는 무조건 클럽 가서 여자랑 원나잇 해야 돼. 뇌가 골수를 파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하면 다음 주 평일에는 즐거운 마음이 오고 주말이 기다려지고, 원나잇을 못하면 그 주는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르고 마음속에 부정이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대기업에 입사한 것도, 외모 관리도, 운동도, 여자에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타투도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여자에게 안 먹히냐, 왜 나 같은 남자를 안 받아주지? 이러면서요.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했던 MPO가 박살난 겁니다. 가치서열화 구조에서 당연히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쌓은 판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면 올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스스로 쌓은 가치를 남들에게 돌려주고 공유하기 위해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딱 그만큼만 쌓일 거기 때문에. 전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그건 본인 기준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도 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내가 봤잖아,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자신의 무한한 한계를 발견하려 하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는 정도까지 한계치를 정해둔 채 노력을 하는 현상인 거죠. 딱 그만큼만 한계치만 이루고 자기 만족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면요, 물론 첫 만남에 끌리면 원나잇도 할 수 있죠. 그건 서로가 그러기로 선택한 거니까요. 하지만 원나잇만 하려고 나가고 어쩌다가 한 번씩 놀러 헌팅하러 가는 건 괜찮은데 맨날 첫날 그러고만 다니면 사람이 병신이 됩니다.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도박을 하게 되죠. 자신이 가진 판돈으로요. 이게 끊을 수 없는 쾌락이 됩니다. 희망과 절망을 오가거든요. 원나잇은 운이에요. 그날의 운이잖아. 수학에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홀짝 게임을 몇 번을 한다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수학적 확률 50% 근접한다는 거죠. 즉 원나잇은 나의 인생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와 같은 그런 운에 맡긴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성공했다면 짜릿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분노하고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희망을 안고 그 방식 그대로 헌팅을 하고 다닙니다. 어릴 때는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물론 방종한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저런 생활을 계속한다? 자기를 위해 헌신해주거나 자신을 존중해주는 여자 하나 없다?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 여자 하나 관리 못하고 인생 관리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저러고만 다니면 앞에서는 다들 우아우아 하지만 나중에 속으로 병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인간은 계속 성장하잖아요. 결핍이라는 건 참된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따르면 그 결핍된 상태로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를 코칭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내면의 깊숙한 부분까지 심층적으로 다 정신 분석해서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대공사죠. 너무나 잘못된 이성관이 깊게 자리 잡혀 있기에 생각이 조금만 제대로 박힌 여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 도망간 거예요. 안 먹히니까. 마음이 아픈 친구들만 만나는 거죠.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흡사, 오랑우탄 혹은 하이에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랑우탄, 지금 당장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야죠. 하이에나,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먹고 싶으면 바로 먹어야 되고 하고 싶으면 바로 해야 되고 자고 싶으면 바로 자야 되고 그런 수준인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는 너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시지만 남자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늘 하던 말이 쉬운 길을 택하면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건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와 일은 전혀 다른 문제 같죠. 같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질서를 통해서 이어져 있어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원인과 결과는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있을까요? 쉬운 방법으로는 돈을 벌고자 하면 결국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니체의 말처럼 자유라는 건 단순한 얼매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럼 성적 자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만회하는 것이 성적 자유일까요? 제가 정의하는 성적 자유는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여성으로부터 존경받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 이게 있을 때 그 힘을 본인이 상상하고 생각한 대로 여자와 관계를 이끌고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성적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여성한테는 거절당하고 단지 성욕을 위해서 많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잘지 말지. 지금 당신은 연애를 잘하기 위해, 여자를 잘 꼬시기 위해,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고 가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관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이런 연애의 스킬들을 배우시는 거 아닌가요? 성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성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킬적인 부분만 레벨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잘 만나기 위해 스킬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스킬을 늘리기 위해 여자를 만난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잠자리를 많이 하는 법이 아닌 원하는 여성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남자가 되게끔 가르칩니다. 다만 이것은 즐거운 과정이 아니에요. 쾌락주의에 빠져서 쉬운 길만 추구하는 상태로는 절대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괴롭고 하기 싫은 것, 그 너머에 있습니다. 가치 서열 구조만 제대로 확립된다면 잠자리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요.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더욱 쾌락의 덫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일단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성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요. 쾌락주의에 빠지면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와요. 판돈을 다 잃었다면 게임을 멈추고 더 키울 방법을 모색해야죠. 돈을 빌려가며 부채를 늘리지 마시라고요. 수많은 찬란한 시기를 보내는 소녀들의 가임기를 다 뺏어가면서 상처를 주고 먹벌을 하고 난 안 그런 척 연기해서 결국 잡아들이고 원나잇만 하고 그거 다음 남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카르마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남자들의 불평등을 넘어 여자 남자가 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악의 난이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적 자원을 뺏길 때 가장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공격의 대상이 여자가 되겠죠. 뉴스에서도 안타까운 보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어요. 둘째, 고통을 먼저 선택해라. 저는 진정한 성장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어요.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도 모두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매일 하기 싫은 운동을 하고 찬물 샤워를 하고 독서를 하고 글쓰기 등등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빛나게 하는 것은 모두 고통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높은 수준의 행복을 안겨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자고요. 내게 가장 필요하고 고통스러운 행위를 반복했을 때 높은 수준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죠. 고통과 쾌락은 뇌의 같은 부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뇌에서는 고통을 선택하면 쾌락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 뒤에는 엔돌핀, 도파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분비돼요. 제가 코칭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고통과 쾌락은 같이 온다. 사실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행위 자체도 남자에겐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냥 술 취해서 주정뱅이 마냥 가서 치근덕대는 거 말고 그건 헌팅이죠. 맨정신에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온다? 그거는 꽤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DNA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평판이 하락하면 무리해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럼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남자들은 온몸으로 여자에게 다가가서 대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마주하고 그걸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이상형의 여자를 우연히 만났을 때 더 나은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신을 세일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쾌락이 와요. 이게 고통과 쾌락은 함께 온다는 의미고 진정한 성장을 통해 진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도파민에 절여있는 친구들 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는 서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니체의 철학도 좋아하는데요. 고통이야말로 창조의 원천이고 성장의 동력이다. 여러분들도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그 고통마저 삶의 동기로 승화시키는 인생을 살아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상태. 제가 남자분들을 코칭하다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바로 그것은 계산서를 너무 빨리 들이민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조금 노력하고 많이 얻길 바라는 보상 심리가 너무 강해요. 클럽이란 나이트 5년 넘게 다니면서 도파민에 절여져 있는데 제가 시키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 독서, 찬물 샤워 이런 것들을 일주일만 하고도 당장 이상형의 여자친구가 생기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늘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담으려면 비우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몸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노력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 신호들을 개발해서요. 여러분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고의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을 만끽해 보시길 바래요. 신기하게도 결과에 초연해지면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는 이성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대시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대충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데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최선을 다한 그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가 좋은 여자와 연애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찌질이 같았다면 뭐라고 합니다.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꼬셔야 돼. 돈을 벌어야 돼. 하면 안 꼬셔져요. 돈 안 벌립니다. 힘을 빼야 돼요. 초연함을 갖되 적당히 원하는 것. 결핍에 잠식되지 말고 돈과 여자에 소유당하지 마세요. 진정한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귀족이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자신의 삶을 살라고. 그랬더니 다른 귀족이 와가지고 자네 노예들을 다 풀어주면 자네는 어떻게 살려고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 귀족이 얘기했어요. 노예들은 주인이 없어서 잘 사는데 주인이 노예가 없어서 못 사는 게 말이 되나? 라고요. 내 인생을 살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걸 연습하고 운동하고 또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그냥 하세요. 바라지 않고 열심히 하는 상태에 머무세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라야 차이를 만들죠.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언젠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느껴본 사람들만이 아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쾌락의 덫에 빠지지 말라. 둘째, 고통을 먼저 선택해라. 세 번째,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상태에 머물라. 여러분들이 최상의 유혹자가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